9월 1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35% 하락한 3142.9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49% 하락한 785.0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5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0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3종목, 코스닥에서는 17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빌리언스, DHX 컴퍼니, KNR 시스템, 크레오SG, 원풍불산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CSA 코스믹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20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3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로봇 테마입니다. 노랑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로봇 기업들이 수혜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노랑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원청이 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책임이 확대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이 잦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노랑봉투법의 통과로 대기업들이 노동자와 관련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로봇 분야의 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KNR 시스템은 언론을 통해 고성능 소형 서브밸브의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서브밸브는 로봇 제작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핵심 부품으로 국산화에 성공하여 국내 최초로 양산 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닉스 로보틱스는 세계 최초로 무인 운반차 제어 시스템과 자율 이동 로봇 제어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는 사실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다만 제닉스 로보틱스는 9월 30일에 보호해수 해제를 앞두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발행 주식 총수 대비 10%의 주식이 보호해수 해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번 조선 테마입니다.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원팀을 구성하여 캐나다의 초기 잠수함 프로젝트 사업을 따내기 위한 최종 결선에 올랐다고 전해진 가운데 조선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종 경쟁 상대는 독일의 해양 기업인 티센크로프 마린 시스템즈이며 이르면 내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해당 사업은 캐나다 해군이 3,000톤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잠수함 획득 관련 계약 비용만 최대 20조 원 규모라고 알려졌어요. 향후 30년간의 운영 및 유지 비용까지 포함하면 계약 규모가 최대 60조 원까지 늘어나며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전해졌습니다. 하나오션과 HD현대팀이 해당 사업을 수주할 경우 STX 엔진과 범한 퓨얼셀을 비롯한 국내 밸류체인 기업 전반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또한 해당 사업을 수주할 경우 폴란드의 오르카 프로젝트 등 추가적인 수주 계약을 따낼 가능성도 높다고 전해졌어요. 오르카 프로젝트는 폴란드 해군의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8조 원 규모의 사업인데요. 폴란드 정부는 올해 안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서도 미국 군함을 건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지속 부각되면서 조선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범한 퓨얼셀은 하나오션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온 바 있는데요. 오늘은 공급 계약 공시가 올라오며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SK 플러그 하이버스와 총합 676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중 338억 원은 확정 금액이고 나머지 338억 원은 조건부 계약 금액입니다. 이번 계약은 액화 수소 충전소 8개소 기기를 공급하는 계약으로 총합 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186%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범한 퓨얼셀은 수소 관련주로도 묶이는 종목이며 잠수함용 연료전지 모듈 사업을 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3번 화장품 테마입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이 비자 없이도 한국을 여행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예정인데요. NH투자증권은 시장이 9월 달에 박스권 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상법 개정 수혜주들과 K컬처 관련주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어요. 특히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시행과 한국의 추석 및 중국의 국경절이 겹치면서 관광객 증가로 인한 엔터와 화장품, 음식료 업종이 긍정적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 같은 전망에 화장품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화장품 기업들 중에서도 최근 무상증자 공시가 있었던 NFC가 26%의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NFC는 최근 2분기 매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한 3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빌리언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빌리언스는 감자로 인해 7월 중순부터 거래가 정지된 뒤 8월 6일부터 거래가 재개되면서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 밖에도 중국인 무비자 입국의 시행으로 엔터와 화장품 등의 업종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DHX컴퍼니와 원풍물산, 디모아와 오브젠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크레오 SG는 언론을 통해 자체 범용 백신 개발 플랫폼을 기반으로 메르스 코로나 백신의 특허 등록이 결정됐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해당 백신은 국제백신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구한 백신인데요. 이번 특허를 토대로 임상 개발을 가속화하고 기술 수출을 적극적으로 타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서남을 비롯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서울대와 영국 원자력청의 공동연구팀이 고온 초전도 케이블 개발에 성공했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고온 초전도 케이블은 핵융합 발전의 핵심 부품으로 이번 결과로 인해 핵융합 발전소의 소형화와 상용화 가능성을 한층 앞당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양측은 추가적인 기술 개발을 위한 2단계 협력 계약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초전도체 및 핵융합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으로 삼양컴텍을 비롯한 방산 기업들이 상승했습니다. 동유럽 최대의 방산 전시회인 MSPO가 현지 시간으로 9월 2일부터 5일까지 폴란드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 이번 전시회에는 하나그룹의 방산 3사를 포함하여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 풍산 등의 국내 방산 기업들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어요. 폴란드는 최근 5년간 국내 방산 수출의 46%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으로 국내 방산 기업들의 영향력을 뽐내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한 대규모 공습에 나서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게 미사일 판매를 승인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양자 정상회담이 무산될 수 있다고 밝혔어요. 미국을 포함한 3자 회담은 열리겠지만 양자 회담은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방산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최근 신규 상장한 삼양컴텍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양컴텍은 2주 전 방탄 세라믹 생산 능력 증가를 위한 설비 증설을 위해 200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는데요. 해당 금액은 자기 자본 대비 37%에 해당하며 투자 기간은 내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삼양컴텍은 현대로템이 생산하는 K2 전차의 방탄 장갑을 독점으로 공급 중이라고 알려져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DB는 경영권 분쟁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DB그룹의 2세인 김남호 명예회장이 2달 전에 경영에서 물러난 가운데 아버지인 김준기 창업회장에 대한 맞대응을 고민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해졌는데요. 김남호 명예회장은 회장직에 이어 내년에 사내이사직까지 내려놓을 가능성이 커지자 법무법인 선임 여부를 검토하는 등 대응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시어스 테크놀로지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최근 2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했다고 발표한 뒤로 강세를 이어오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799% 증가한 79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1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누리플랜은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31% 증가한 329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56억 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헬릭스미스는 엔젠시스의 품목허가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엔젠시스는 중증 하지혈증 치료제로 시판 후 로열티만 받는 조건으로 중국 제약사인 노스랜드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중국 노스랜드는 엔젠시스의 현지 품목허가를 신청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한 개가 있었는데요. CSA 코스믹은 최근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있었던 가운데 장외 매도와 장외 매수를 통해 지분율이 변동되었다는 전자공시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토요일에 전해진 기사에 따르면 CSA 코스믹의 인수를 두고 투자자들 사이에 분쟁이 벌어졌으며 해당 과정에서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고 전해졌는데요. 업계에서는 해당 분쟁의 배후에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는 홍모 씨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해졌어요. 홍모 씨는 무자본 인수합병을 통한 횡령과 주가 조작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해외 도피 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같은 기사에 CSA 코스믹이 급락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DB, 2위는 HJ중공업, 3위는 삼성전자, 4위는 두산에너빌리티, 5위는 세진중공업, 6위는 삼성중공업, 7위는 덕성, 8위는 NK, 9위는 모나미, 10위는 하나오션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DB, HJ중공업입니다. TB는 경영권 분쟁 기대감을 잇고 있으며 HJ중공업은 조선기업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다날, 2위는 빌리언스, 3위는 모비스, 4위는 써메이지, 5위는 코닉 오토메이션, 6위는 삼양컴텍, 7위는 SM코어, 8위는 크레오SG, 9위는 동일스틸럭스, 10위는 서남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빌리언스, 삼양컴텍, 크레오SG, 서남입니다. 빌리언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삼양컴텍은 최근 신규 상장한 방산기업입니다. 크레오SG는 메르스 백신의 특허 등록을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서남은 초전도체 관련주로 부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는 두산에너빌리티, 3위는 하이닉스, 4위는 하나오션, 5위는 HJ중공업, 6위는 HD한국 조선해양, 7위는 카카오, 8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9위는 네이버, 10위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조선기업인 HJ중공업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알테오젠, 2위는 삼양컴텍, 3위는 다날, 4위는 ABL바이오, 5위는 테크잉, 6위는 범한퓨얼셀, 7위는 삼양엠텍, 8위는 D&D파마텍, 9위는 SP시스템스, 10위는 현대임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삼양컴텍, 범한퓨얼셀, SP시스템스입니다. 삼양컴텍은 최근 신규 상장한 방산기업이며 범한퓨얼셀은 조선 및 수소 관련주이자 공급계약 공시가 있었습니다. SP시스템스는 로봇 관련주입니다.